내가 만약에 낙태될 위험이 있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의 의견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한 이미 태어난 자들의 횡포에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마디라도 외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은 안타깝게도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태아로서 존재했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생 후에 완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그 태아로서의 기간을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대표 최다솔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자기에게 이로운 내용을 보통 앞세웁니다. 그것을 위해 다양한 주장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고 요리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각자 가진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낙태를 하고 낙태를 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하지 않습니다. 태아 보호 우선론자들이 태아도 인간이다,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고 생명권을 지켜줘야 한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낙태 결정 우선론자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닿진 않습니다. 그와 반면 낙태 결정 우선론자들은 태아는 잠재적인 인간이다, 여성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사실 태아는 세포 덩어리다, 더 심하게 말하면 암덩어리와 같다, 태아는 인간도 아니고 법인격도 없고 고통도 못 느낀다 라는 이 주장을 또한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서로에게 목소리가 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낙태에 대한 입장들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낙태 허용 시점에 대해 과연 어떤 기준이 가장 합당할까? 인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해 어떤 기준이 가장 합당할까? 그런데 과연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윤리, 좋은 기준, 좋은 법과 정책, 좋은 문화, 이런 것들은 대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명확히 나오지 않을 때에는 우선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에는 수정이 이루어지며 수정이 이루어진 후부터는 이전과 다른 생명활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낙태 결정 우선론자들이 하는 주장들 중에 제일 극단적인 주장이 무엇인가요? 바로 태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보수적인 입장은 제일 반대되는 입장 중에 제일 극단적인 입장을 뒤집으면 됩니다. 즉, 태아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는 치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을 때 매우 조심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당뇨 유전자가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 당 수치를 조심하려고 식습관, 수면 습관, 생활 습관 모든 것들을 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태아는 사회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건데 더욱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잔디가 자라는 중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라는 팻말을 보면 자연스럽게 잔디가 자란다고 하는 부분을 피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태아가 자라는 중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라고 외치면 이러한 태아 생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태아 생명 존중 운동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응당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운동 중 하나라고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잔디 보호와 태아 보호 중에 응당,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잘못된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예 제도와 같은 것인데요. 과거에 노예는 노예일 뿐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노예도 인간이 맞았고 노예제도를 주장했던 자들은 지금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예는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 것처럼 곧 태아도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가 별거 아니고 여성을 위한 것이고 태아를 죽이는 것이 비도덕적인 일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상적인 주장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 창사하기 전까지 70%의 수정란이 유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 결정 우선론자들은 이러한 70%의 수정란이 유실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부터 생명이라고 주장하는 태아 보호 우선론자들에게 이러한 수정란 70% 유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낙태 중 하나라고 볼 것이냐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연의 활동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의도적인 활동을 안 했는데 자궁에 착상된 이후에 태아가 죽은 경우에는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유산시킨 것이 아니라 자연적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윤리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착상된 30%의 수정란들에 대해서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수정 후에 70%의 수정란이 유실되는 확률을 넘어서 착상된 30%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들일까요? 하지만 이 30%의 존재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존재들이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낙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책임 가능한 상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평가를 받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인 낙태가 합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윤리적인 행동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특별한 30%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낙태 결정 우선론자와 태아 보호 우선론자들의 입장은 서로가 만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 또한 낙태 허용을 할 수 있는 시기를 계속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절대적인 진리와 기준, 세계관을 지켜가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쳐야 합니다. 수장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생명활동이 시작된다는 생물학적, 의학적 사실과 더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진리를 기억하고 외쳐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양심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양심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8절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태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고 참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자 중의 약자, 또한 소외의 최전선에 있는 잠재적 인간이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세포 덩어리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암 덩어리라고도 평가되고 심지어 인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평가가 되기도 하는 이러한 존재를 위해 저는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지금의 낙태 결정 우선론자들은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무기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인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낙태될 위험이 있었다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의 의견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하게 한 이미 태어난 자들의 횡포에 과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마디라도 외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들은 안타깝게도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도 태아로서 존재했던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생 후에
완전한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그 태아로서의 기간을 우리는 그 누구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잠재적 인간이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수정 순간부터 생명활동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생명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시절인 태아기의 시절, 그때 그 시절도 소중하고 특별하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새겨진다면 다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희망합니다.